드디어 출발이다. 이번 여행은 총 4주 동안의 여행으로 라오스, 태국, 말레이시아 3개국을 돌아볼 예정이다. 그중 라오스는 비엔티안을 시작으로 방비행, 루앙프라방을 거칠 예정이다. 처음 방문하는 나라이다 보니 설렘 반 걱정 반으로 공항에 들어선다. 인천에서 비엔티안 직항 비행기는 대략 5시간 정도 소요된다. 시차는 2시간으로 한국이 밤 12시이면 라오스는 밤 10시쯤이다. 공항에 내려 스무스하게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오면 오른쪽으로 유심을 판매하는 부스가 있다. 가격과 조건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비슷한 편이다. 둘러보고 가장 맞는 조건으로 저렴한 것으로 구매하면 된다. 보통 이 유심 판매 부스에서 환전도 같이 해주기 때문에 우선 $20만 환전을 한다. 당시 환율을 적용해 $10에 21만 끼브로 환전하였다. 라오스에 대략 일주일 정도 머물 예정이기 때문에 8일 이용할 수 있는 유심을 구매한다. 가격은 라오스 돈으로 10만 끼비며 한국 돈으로 대략 7,000원 정도이다. 한국에서 미리 유심이나 이심을 구매할 수도 있었지만 이것이 더 저렴하다는 판단하에 비엔티안 공항에서 구매하게 되었다. 돈을 지불하면 핸드폰의 유심을 교체하고 설정까지 완료해준다. 기존 유심은 잘 보관하고 이제 숙소로 가기 위해 택시 부스로 향한다. 택시는 미리 설치해둔 로카 앱이나 인드라이브 앱으로 부를 수 있지만 공항의 택시 부스도 이용해보고 싶어서 그곳으로 간다. 이곳에서는 정찰제로 운영되며 택시 비용은 $7, 라오스 돈으로 15만 4천 끼비다. 확실히 어플로 호출하는 것보다 비싸다. 그렇게 돈을 지불하고 티켓을 받은 뒤 앉아서 기다리면 택시 기사님이 부르러 온다. 택시를 타고 시내로 향한다. 한밤중이긴 했지만 처음 보는 라오스 비엔티안의 시내 모습을 보면서 설렘이 가득해진다. 총 4주 동안의 긴 여행 계획으로 숙소는 최대한 저렴하게 호스텔을 주로 이용한다. 첫 숙소는 라파미 호스텔이다. 개인적인 만족도로는 5점 만점에 3점. 간판이 보이지 않아서 택시에서 내려 입구를 찾기 위해 이리저리 돌아다닌다. 마침 숙소 앞에서 쉬고 있던 외국인 한 명이 라파미 호스텔이라고 외쳐주어 무사히 도착한다. 직원이 안에서 자고 있어서 체크인도 시간이 걸린다. 이용 방법에 대한 설명도 제대로 안 해줘서 대충 눈치껏 샤워를 하고 잠이 든다. 비엔티안은 총 2박 일정이다. 첫날은 밤늦게 도착 후 잠만 자고 둘째 날은 시내 구경, 셋째 날은 아침 일찍 기차를 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은 둘째 날 하루뿐이다. 다음 날 아침 본격적으로 돌아보기 위해 나갈 준비를 마치고 아침 식사를 하러 간다. 구글 지도에서 근처 음식점 중 평점이 가장 좋은 곳으로 정한다. 248 누들 스프. 전체적으로 깔끔한 느낌이고 음식보다는 입구 앞에 앉아있던 강아지 한 마리가 더 눈길을 끈다. 대표 메뉴인 소고기 쌀국수 작은 사이즈를 주문한다. 가격은 6만 5천 끼브로 우리 돈 약 4,500원이다. 더운 날씨인데도 이 따뜻한 국물은 그 맛이 훌륭하다. 고기 맛도 좋고 쌀국수 면도 만족이다. 함께 나오는 각종 야채들을 넣어 먹으면 그 아삭함과 신선함을 느낄 수 있다. 비엔티안 1일 투어 첫 번째 코스는 탑 루앙, 일명 황금사원이다. 라오스의 주권을 상징하는 국보이자 비엔티안의 가장 대표적 사원이다. 사리탑 전체가 순금으로 대대적으로 개보수되어 웅장하고 눈부신 황금빛 외관을 자랑한다. 현지인과 외국인의 입장료가 각각 다른데 외국인은 3만 끼비다. 사원들 대부분이 그렇지만 보통 민소매나 반바지, 슬리퍼 등은 금지되니 복장을 신경 써야 한다. 사원은 사각형의 형태로 둘러져 있고 각 변을 따라 복도식으로 이루어져 있어 무더운 날씨에도 무리 없이 돌아볼 수 있다. 중간중간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것도 있고 기도하는 승려들의 모습을 보면 신비롭기도 하다. 돌아보다가 잠시 앉아서 쉬고 또 돌아본다. 평화롭고 여유로운 시간이다. 사원의 입구 쪽에는 기념품을 판매하는 가게들이 늘어서 있다. 조금 더 옆으로 가면 누워있는 불상을 볼 수 있는데 이곳도 돌아볼 만하다. 여러가지 간단한 음식을 팔기도 하고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보인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도 꽤나 많이 보인다. 이제 다음 코스로 이동한다. 다음은 빠투사이이다. 라오스의 독립과 전쟁 영웅들을 기리기 위해 프랑스 개선문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승리 기념탑이다. 택시를 타고 이동하면 10분 이내로 도착할 수 있다. 멀리서 창밖으로 보이는 모습부터 웅장해 보이는데 가까이 다가가면 그 웅장함이 더 커진다. 탑의 외형부터 아래쪽 천정에 새겨진 문양들까지 웅장함 속에 그 섬세함 또한 대단하다. 탑 내부의 계단을 통해 전망대에 오르면 비엔티안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다. 전망대 입장료는 외국인 기준 3만깁이다. 이곳에 오면 전망대는 꼭 올라가 보는 것을 추천한다. 도로 위에 수많은 자동차들의 모습들, 광장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의 모습들, 그리고 여러 건물들까지. 내 방향에서 보는 비엔티안 시내의 모습은 꽤나 인상적이다. 탑을 올라가는 동안 역사와 특산품 등을 소개하는 전시도 유익하다. 이렇게 또 한 번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것들을 배워간다. 이곳의 야경 모습도 꽤 아름다워 보였는데 이번에는 시간상 야경까지는 보지 못한다. 다음에 한 번 더 올 수 있다면 그때는 야경을 볼 수 있는 시간에 방문해보고 싶다. 숙소까지 거리가 얼마 되지 않아서 길거리 풍경도 볼 겸 걸어가기로 한다. 도로는 크게 북적이지는 않고 여유로운 모습이다. 돌아가는 길에는 크고 작은 여러 사원들을 볼 수 있고 한글이 적혀진 한식당도 종종 보인다. 마사지 가격을 비교해보면 태국보다 저렴하다. 은행이 보여서 마침 환전도 필요해 방문해본다. 한국에서처럼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면 화면에 번호가 순서대로 나온다. 영어로도 의사소통이 가능해서 이용하는 데 어렵지는 않다. 확인해보니 어제 공항에서 환전했던 것보다 환율이 더 좋다. 무더운 날씨를 피해 숙소에서 잠시 더위를 식히고 다음 저녁 코스로 이동한다. 저녁에는 역시 노을이다. 어느 곳을 가도 노을을 보는 것을 좋아하는데 비엔티안에서도 빼놓지 않는다. 말로만 들었었던 메콩강. 그 옆에는 강변을 따라 공원과 산책로가 있다. 산책로를 따라 걸으면서 노을이 지는 것을 기다려본다. 중간에 대한민국 국기가 그려진 기념비도 있다. 외국에 나와서 한국 국기를 보거나 한글을 보면 참 반가운 느낌이다. 지금 걷고 있는 이 아름다운 리버사이드 파크와 야시장 거리가 사실은 한국의 지원과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이다. 원래 메콩 강변은 홍수 피해가 작고 정비되지 않은 곳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을 지원하고 한국 기업들이 참여하여 강변 뚝을 쌓고 시민들이 쉴 수 있는 지금의 메콩 리버사이드 파크와 야시장 공간을 조성해준 기념으로 이 표석을 세웠다고 한다. 타지에서 만난 한국의 흔적이 무척 반갑다. 강변에 잠시 앉아 노을을 기다린다. 그런데 내가 앉은 곳에서 강까지는 거리가 꽤 있어 그렇게 예뻐 보이진 않는다. 원래 이런 건지 건기라서 물이 마른 건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저 멀리 보니 사람들이 하나둘 강 쪽으로 난 작은 길을 따라 들어가는 것이 보인다. 나도 그 사람들을 따라 걸어가 보니 드디어 원하던 장면이 펼쳐진다. 바로 앞에 펼쳐진 메콩강, 그리고 그 위를 비치는 붉은 노을이 보인다. 3355 노을을 즐기고 있는 현지인들, 그리고 여행객들이 있다. 이런 분위기가 오늘 하루의 피로를 씻어준다. 돌아오는 길, 한쪽에서는 광장무가 펼쳐진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음악에 맞춰 함께 춤을 추고 있다. 중국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었는데 볼 때마다 참 좋은 문화라고 생각한다. 해가 지니 야시장도 더욱 활기를 찾는다. 여러 해산물, 꼬치 등등 음식들과 아이들을 위한 작은 놀이기구까지 눈에 띈다. 나는 시원한 과일 주스 한 잔과 태국에서도 많이 먹었었던 무빙으로 저녁을 대신한다.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안에서의 하루. 알차게 시간을 보내고 내일은 방비행으로 떠난다. 내일은 더 깊은 자연의 방비행이 시작된다.